잡다한 지식을 아는 체하다 잡채박사입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미신과 속설들을 파헤쳐봅니다. 끝까지 보시고 꼭 어디 가서 아는 체 해보세요. 4. 정말 불길한 숫자예요? 한국이나 일본, 중국에는 4층 표시가 없는 건물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특히 병원에서는 4호실을 없앤 곳이 많고 엘리베이터에도 숫자 4 대신 F가 적혀있는 경우를 많이 볼 수 있는데요. 4를 사용하는 것을 부정적으로 생각하는 거죠. 불길한 숫자 4에 대한 미신은 어디서부터 시작된 걸까요? 바로 한자 문화권에서 유래된 겁니다. 숫자 4의 발음과 죽을 사의 발음이 비슷해서 죽음을 연상시킨다는 거죠. 4, 4, 4, 4. 이런 이유로 동양 문화권에서는 지금도 숫자 4를 불행의 숫자로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이걸 테트라포비아, 즉 4에 대한 공포증이라고 부르기도 하죠. 그렇다면 4는 정말로 불행을 가져오는 숫자일까요? 너무 당연한 말이지만 숫자 4가 불행을 가져온다는 과학적 근거가 전혀 없죠. 오히려 서양 문화권은 4를 질서와 균형, 완전함을 상징하는 숫자로 생각했습니다. 고대 그리스 철학에서는 불, 물, 공기, 흙, 이 네 가지를 세상을 구성하는 사원소라고 믿었죠. 또 동서남북 네 방향과 봄, 여름, 가을, 겨울의 네 계절이 자연의 질서를 조화롭게 이루기 때문에 아주 안정적인 숫자라고 생각했습니다. 숫자 4에 대한 미신은 이렇게 나라마다 다르고 문화적 차이에서 비롯됐기 때문에 마음껏 사용하셔도 상관없겠죠? 미역국을 먹으면 시험에서 떨어진다? 한국에서 시험 전에 미역국을 먹으면 안 된다고 하는 이유? 바로 미역이 미끄럽기 때문에 시험에서 미끄러져 낙방할 수 있다는 속설 때문이죠. 반전은 미역국은 오히려 뇌에 좋은 음식이라는 겁니다. 미역에는 요오드와 오메가3 지방산이 아주 풍부한데요. 요오드는 뇌기능과 집중력을 높이는 효과가 있고 오메가3는 기억력을 향상시키는 효과가 있어서 학생들에게 오히려 좋은 음식이라고 볼 수 있죠. 시험 전 피해야 하는 식사는 기름진 음식, 매운 음식, 탄산음료나 카페인을 과다 섭취하는 겁니다. 중요한 시험 때 부모님께서 미역국을 끓여주셔도 짜증내지 말고 감사하게 맛있게 먹고 열심히 시험 보시면 됩니다. 누구누구야. 여기 미역국을 먹고 시험을 보려무나. 시험에서 떨어진다면 너의 탓이 아닌 미역국을 끓여준 내 탓이란다. 미역국 탓 아닙니다.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을 수도 있다? 여름철이면 어김없이 등장하는 무시무시한 속설도 하나 있죠. 바로 선풍기를 틀고 자면 죽는다는 겁니다. 본격적으로 선풍기 사망설이 유명해진 건 1970년대부터예요. 당시 한국 언론에서 선풍기 사망 사고를 보도하면서 공포 분위기가 조성됐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건 이러한 소식이 한국에만 있다는 거죠. 선풍기 때문에 산소가 부족해진다? 공기가 순환되는 한 선풍기가 산소를 소비하진 않습니다. 현대의 창문이 밀폐되어 있어도 선풍기 때문에 공기가 완전히 고갈될 정도는 아닌 거죠. 선풍기가 질식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선풍기는 공기를 순환시키는 도구일 뿐 질식을 유발할 수는 없습니다. 단 환기가 전혀 되지 않는 좁은 공간에서 오랜 시간 켜두면 산소 농도가 낮아질 가능성은 있겠죠. 저체온증 때문에 사망할 수 있다? 가능성은 있습니다. 노약자나 어린아이, 지병이 있으신 분들은 선풍기를 너무 가까이에서 강풍으로 오래 쐬면 저체온증이 올 수 있습니다. 하지만 건강한 성인이 잘 때 켜둔 선풍기만으로 저체온증에 빠질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오히려 여름에 선풍기를 끄고 자는 게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 나라들도 있다고 하네요. 환기만 시켜놓으시고 시원하게 선풍기 쐬면서 주무셔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 한국에는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는 속설도 있습니다. 왜 문지방을 밟으면 안 된다고 했을까요? 예전엔 문지방을 단순한 나무 조각으로 여기지 않았습니다. 조선시대엔 집집마다 문지방신이 산다고 믿었죠. 문지방을 집을 지켜주는 신이 머무는 곳이라고 여겼고 그 위를 함부로 밟으면 신을 모욕하는 행위라고 생각했던 거죠. 또 현실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옛날 한옥은 기둥과 문지방이 연결된 구조였습니다. 문지방을 함부로 밟으면 집이 흔들릴 수 있고 목재가 손상될 수도 있었던 거죠. 중요한 구조물인 문지방을 함부로 밟는 것은 예의가 아니었던 겁니다. 문지방을 밟으면 복이 나간다는 건 신을 모시는 의미와 현실적인 이유가 합쳐져서 생긴 미신이라는 거죠. 하지만 어르신들은 여전히 문지방을 함부로 밟는 걸 싫어하실 수 있습니다. 오랜 전통이 깃든 문화니까 존중과 배려 차원에서 조심하는 건 나쁘지 않겠죠? 까마귀는 불행을 몰고 온다? 예로부터 까마귀는 죽음과 불길함을 상징하는 새로 여겨졌습니다. 특히 조선시대에서는 까마귀가 온 날 그 집안에 불행이 생긴다는 속설이 있었고 장래행렬에 까마귀가 날아드는 경우가 많아 까마귀를 죽음의 전조라고 생각하는 미신도 생겨났죠. 하지만 다른 나라는 까마귀를 지혜와 행운의 상징이라고 여기기도 합니다. 북유럽 신화에서는 까마귀가 지혜의 새로 등장하죠. 북유럽의 신 오딘의 2마리 까마귀, 문인과 후기는 세상의 정보를 모아 오딘에게 전달하는 중요한 존재였어요.
또 과거 영국과 스코틀랜드에서는 까마귀가 왕국을 지켜준다고 믿었습니다. 까마귀는 가만히 있었는데 어느 나라에선 흉조로, 어느 나라에선 길조로 여긴 거죠. 실제로 까마귀가 사체 근처에서 자주 발견되기도 하는데요. 썩은 고기나 동물 사체를 먹으며 생태계를 정화하는 아주 중요한 역할이라고 합니다. 불길한 게 아니라 오히려 환경을 깨끗하게 만들어주는 자연의 청소부였던 거죠. 까마귀는 지능도 인간 7세의 수준을 가졌다고 하니까 우리 모두 까마귀에게 상처 주지 말고 사랑의 눈으로 바라봐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한 번쯤 들어봤던 미신과 속설들을 파헤쳐봤습니다. 여러분은 어떤 미신을 알고 계신가요? 댓글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신 미신들을 남겨주세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도 잊지 마시고요. 오늘도 감사합니다. 끝!